문 하나가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몇 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을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는다. 그날도 그랬다.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의 병원 연구동 한쪽에 있는 멸균실. 이곳에는 사람 키보다 조금 큰 금속 장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겉보기엔 그저 커다란 철제 캐비닛 같다. 문은 두껍고 내부는 바깥에서 보이지 않았다. 이 장비는 소독을 위해 존재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의 균을 없애고 감염을 막고 병원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비. 그 안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직은. 이 장비의 이름은 워크인 오토클레이브. 일반적인 탁상형 오토클레이브와 달리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구조였다. 작은 옷장 정도의 공간, 안쪽에는 카트나 트롤리, 대형 실험 장비를 넣을 수 있도록 텅 비어 있었다. 사용 방식은 단순했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 소독할 물품을 넣는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문을 닫는다. 이후 닫힌 문을 인식하면 자동 멸균 사이클이 시작된다. 곧 내부로 고온 고압의 증기가 분사된다. 온도는 섭씨 121도에서 134도. 하지만 이 장비의 진짜 위험은 단순히 뜨겁다는 데 있지 않았다. 안쪽의 압력은 일반적인 대기압보다 훨씬 높다. 이 고압 상태에서는 증기가 공기처럼 흩어지지 않는다.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대신 물체의 틈으로 파고들고 내부 깊숙이 침투한다. 그래서 멸균에는 매우 효과적이다. 너무 당연하게도 이 장비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사람이 갇혔을 때를 고려한 구조는 아니었다. 2004년 11월 4일, 이날은 특별한 날이 아니었다. 연구실은 평소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멸균 작업 역시 늘 하던 일상의 일부였다. 그날 멸균실에서 작업한 근무자는 혼자였다. 혼자 장비를 다루고 혼자 물품을 옮기는 근무 형태는 이곳에서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안으로 들어가 물품을 적재하고 다시 나와 문을 닫는다. 이 단순한 과정은 수백 번, 어쩌면 수천 번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그날도 근무자는 잠시 멈춰서서 문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까지는 늘 그랬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완전히 아무 징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장비의 문은 이전부터 조금 특이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문이 유난히 무거웠고 가끔은 사람이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닫힌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인접한 실험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 공기 흐름이 순간적으로 바뀌면 마치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이 문이 끌려가며 닫힌다는 말도 있었다. 비슷한 경험은 일상에서도 있다. 집에서 한쪽 방문을 세게 닫았을 때 다른 방의 문이 갑자기 쿵 하고 닫히는 순간,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공기의 움직임만으로 문이 닫히는 느낌과 비슷했다. 그래서 직원들은 나름의 요령을 만들었다. 나무 조각을 끼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게 고정하거나 유지보수팀이 임시로 레치를 달아두기도 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안전장치는 아니었다. 설계상 공급된 해결책도 아니었다. 그저 현장을 오래 겪은 사람들이 몸으로 익힌 임시 방편이었다. 아무런 문제는 없었다. 지금까지는. 그날 오토클레이브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트레이시 크렐링이었다. 31살의 수의학 실험실 테크니션. 이 연구실에서 멸균 작업을 가장 자주 맡던 사람 중 하나였다. 혼자 근무를 하는 날도 기꺼이 책임을 떠안는 편이었다고 동료들은 말한다. 그날도 그녀는 평소처럼 멸균할 물품을 옮기기 위해 오토클레이브 안으로 들어갔다. 트롤리나 장비를 정리하기 위해 몇 걸음 안쪽으로 들어간 뒤 몸을 돌렸을 때였다. 그 순간 문이 닫혔다. 그것이 쾅 하고 갑자기 닫혔는지 아니면 조용히 천천히 밀려 닫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단 하나였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트레이시는 안쪽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이다. 오토클레이브 내부에는 문을 다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었다. 비상 정지 버튼도 없었고 경보장치도 외부와 연결된 인터폰도 없었다. 그 문은 안쪽에서는 절대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그녀의 등줄기로 한기가 스쳐 지나간다. 그렇게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다. 문이 닫힌 직후 바로 증기가 분사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자동 사이클에는 짧은 준비 시간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몇 초 혹은 몇십 초 동안 안쪽은 아직 평범했을지도 모른다. 조용했고 아직 뜨겁지 않았고 숨도 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했다. 그녀는 처음엔 버튼을 찾아 헤맸을 것이다. 온몸으로 문을 밀어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쪽에는 그 어떤 탈출 수단도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130도에 달하는 고압으로 가열된 증기가 사방의 노즐에서 동시에 분사된다. 멸균 사이클이 시작되는 순간 공간의 성질 자체가 바뀐다. 이 증기는 단순히 뜨거운 김이 아니다. 금속 표면과 물체의 틈, 주름 사이사이까지 파고들도록 설계된 살균용 증기다. 이 증기가 피부에 닿는 순간 열은 표면에서 멈추지 않는다. 증기는 식으며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에너지를 한꺼번에 방출한다. 때문에 고압 증기 화상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깊은 조직까지 순식간에 파괴한다. 또한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고온의 증기가 기도로 들어가면 기도와 폐 조직이 직접적으로 손상되기 때문이다. 비명을 지르려 해도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위 자체가 치명적인 선택이 된다. 이 안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몸을 피할 곳도, 열을 막을 방법도, 사이클을 멈출 수단도 없었다. 그때 장비는 그저 작동했다.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공간에는 카메라도 기록 장치도 사람의 상태를 알려줄 어떤 신호 장치도 없었다. 밖에서 보기에 멸균실은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작동 중인 기계였다. 이후 이상을 감지한 동료들이 마침내 오토클레이브의 문을 열었을 때 안쪽에서 발견된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다. 고온의 증기가 빠져나오며 문틈으로 하얀 김이 흘러나왔고 그 안에는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트레이시가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끓는 증기에 장시간 노출되며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보호복도 안전장비도 없이 고압 증기를 온몸으로 맞은 상태였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화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미 피부 아래 근육과 조직 깊숙이 진행된 손상이었다. 곧바로 그녀는 같은 병원 내 화상 전문 센터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즉시 처치를 시작했지만 고압 증기로 인한 전신 화상은 일반적인 화상과는 차원이 달랐다. 끓는 물에 데인 것과 달리 고압 증기는 피부 표면에 닿는 순간 조직 사이로 파고 들어간다. 겉으로는 심각해 보이지 않는 부위라도 이미 내부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게 트레이시는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손상은 너무나도 광범위했다. 장기 기능은 점점 악화되었고 감염과 쇼크의 위험도 커져갔다. 그리고 사고 다음 날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었다. 트레이시는 병원 연구실에서 일하던 수의학 실험실 테크니션으로 동물 실험과 연구를 지원하는 일을 했으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오던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다. 일을 미루지 않았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먼저 나섰다고. 또한 혼자 근무하는 날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더불어 이 사고가 더욱 비극적인 것은 사고가 나기 한 달 전 트레이시는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한 시점이었다. 미래를 계획하던 시간, 일상은 이제 막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그 성실함과 책임감이 그날도 그녀를 그 공간으로 혼자 들어가게 만들었다. 누군가 함께였다면 혹은 멸균실 내부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사고 이후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OSHA가 병원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단순히 왜 문이 닫혔는가를 묻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그 위험을
병원은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알고도 그대로 두었는가? OSHA의 판단은 명확했다. 이 사고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불운한 예외가 아니었다. 병원은 이미 인지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명 일반적 주의 의무 조항 위반에 해당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일한 결함이 아니었다. 여러 개의 작은 문제들이 오랫동안 겹겹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멸균실의 문은 기류 변화를 따라 의도치 않게 움직일 수 있었다는 점이 현장에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그 사실 자체가 위험의 존재를 의미했다. 하지만 병원은 설계를 수정하거나 공식 안전장치를 추가하지 않았다. 대신 현장에서는 임시적인 요령과 관행이 안전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장비의 구조 그 자체였다.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도록 만들어진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 사람이 남겨질 가능성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배제돼 있었다. 일단 한 번 갇히면 내부에서 상황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고 외부에 이상을 알릴 수단도 없었다. OSHA는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병원에 7만 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당시 기준으로 한화 약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문장이 남았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라면 사람이 갇혔을 상황 또한 반드시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고. 이 사고는 상상하지 못한 비극이 아니었다. 병원이 알고 있는 위험은 이미 존재했고 개선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단지 그 누구도 그 위험이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일 것이라고는 여기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그 판단의 대가는 한 사람의 삶으로 치러졌다.